한번 읽어보죠. 실전술수주역, 실전술수주역, 종결비역. 정결교육. 자, 실전술수주역, 종결비역.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책이 되겠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바로 실전술수주역, 종결비요라고 감히 적어봤습니다. 자, 실전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그냥 실전. 그죠? 실전 상담. 술수주역이요. 자, 우리가 술수라는 말의 자체는 우리가 오래된 고려어입니다. 수역은 당연히 있는데 이거를 합성한 술수주역이라는 이 단어 합성은 담원이 최초로 이렇게 두 글자를 합쳐봤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이미 이제 그 많은 카페라든가 인터넷에 술수주역이라는 단어가 이제 많이 통용되고 있죠. 그래서 주역을 술수로서 술수의 방편으로 활용을 해보자 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제가 이런 제명을 한번 지어봤던 게 있고요. 그래서 술수주역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술수역의 총결비요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비요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 비기 또는 뭐 비결 이런 단어로 다른 말로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비요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특강은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렸던 이 실전 술수주역 종결비요 이 책자는 아직 출판이 안 된 거죠. 아직 오타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타와 오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좀 수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나눠드렸던 유인물 중에 우선 급한 대로 요거를 펼쳐 놓으십시오. 요거를 펼쳐 놓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 책자에 있는 요 내용은 지금 오타가 많습니다. 오타와 그리고 그 배가 제가 이 편집 과정에서 편집 오류가 있어가지고 전체 좀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마시고요. 그 옆에 거는 뭐 오타가 없습니다. 그건 사용해도 되고요. 그래서 새롭게 나눠드릴 좀 요것을 이제 기초로 활용하시면 되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술수역 총결비요는 우선 요게 뭐냐면 지금 나눠드렸던 요거는 뭐냐면 응용편입니다. 응용편이고요. 요거는 두 장으로 이루어졌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이론편이 되겠습니다. 이론편. 자, 이렇게 응용편과 이론편으로 나눠지는데 왜 이렇게 분류를 해놨냐면 이론편은 응용편을 공부하기 위한 하나의 텍스트입니다. 그리고 술수주역이 어떤 것인가를 이론적으로 소위 말해서 8개부터 주역이 무엇인가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론을 먼저 이렇게 마스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응용편으로 지금 나눠드린 이번에 응용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이론편을 다 마스터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시합을 간다거나 또는 시합을 출강을 간다거나 또는 직접 상담실에서는 사실은 실제로 요거 한 번만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주역의 실전 술수주역의 그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은 그 뭡니까 타로나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뭐죠? 이렇게 텍스트를 가지고 읽거나 이러지를 않죠. 그냥 이렇게 열심히 훈련해서 그대로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역의 특징은 뭐냐면 이걸 펼쳐놓고 같이 고객과 함께 참고해 보신다는 이게 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읽어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여기 있는 또한 이치를 더 증명해가지고 설명을 해서 어떻게 해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앞에 첫 장을 지나가면
실전 술수의 비유의 명칭과 활용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페이지 5페이지죠? 5쪽을 보면 맨 먼저 1번이 보면은 이제 궤본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어떤 궤를 펼쳐 보시게 되면 맨 앞에 이거는 이제 제가 펼쳐보는 천수 6번 궤변의 천수송인데 이거 보면 앞에 6번 이걸 뭐냐면 주역의 궤본이 궤의 번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에 우리가 주역 시간에 주역 64개를 외우는 공부를 해본 적 있었죠? 그죠? 건곤 분몽수로 시작하죠. 네? 송사비, 소충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바로 그거가 이제 건곤 분몽수, 송사비, 소충리 이렇게 가듯이 그거는 다 번호가 있어요. 64개가 마다. 그래서 천수 여기 펼쳐질 천수송에는 궤본이 이렇게 6번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찾는 법을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뭐냐면 작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작괴. 작괴라는 게 뭐냐? 자, 괴를 짓는다라는 뜻이에요. 이 괴를 짓는 이유는 뭐냐 하면 상을 잃기 위해서예요.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이 상을 잃기 위한 거예요. 상. 이 상이라는 건 뭐냐면 이걸 좀 더 쉽게 말하면 기적 에너지라고 봅니다. 기다라고 해요. 기가 보이나요? 안 보이죠? 바로 이 기를 읽어내는 훈련이다. 기를 읽어낸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기를 형상화 시켜야 됩니다. 이 형상화 시키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상형이 되겠죠. 이 기를 형상화 시켜야 된다. 이때는 상자가 이렇게 됩니다. 형상화를 시켜야 된다. 바로 이 형상화를 시키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작괴라고. 괴를 짓는다라는 뜻이에요. 괴를 짓는다. 그게 바로 작괴다. 자, 그러면 이 작괴하는 방법이 작괴법이라 그래요. 작괴법. 그래서 작괴법. 오늘 공부할 게 바로 뭐냐면 이런 척전법, 그 다음에 감원 시각법이라는 걸 작괴법을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면서 그 괴를 짓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이 활용편, 그죠? 이 응용편을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기, 즉 기미라 그래요. 기미. 이걸 가지고 다른 말로 낌새, 알아차림 이런 뜻이에요. 이런 낌새, 기미, 낌새를 알아차림, 형상화시켜서 그걸 괴라 그래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걸 사주명리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천간이 있어. 그죠? 천간이 있고 또 뭐가 있다? 지지가 있다. 자, 천간은 반드시 무엇을 이루어줘야만 되는 거죠? 지지를 얻어야 되는 거죠. 지지는 반드시 뭐를 얻어야 된다? 천간을 얻어야 된다. 그렇지 않은 것은 다 뭐라 그랬죠? 오행일 뿐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이러한 것을 우리가 기적 차원이다. 이 상이다. 이런 걸 상이라고 해요. 이것을 결합이 일어났을 때는 뭐가 된다고요? 이게 형상을 갖추게 됩니다. 이래서 비로소 우리는 이걸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맞죠? 우리가 자 이렇게 분필 초크와 이런 분필 도구가 만들어지니까 우리가 쓸 수가 있듯이 비로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이 하나만 예를 들어서 장기가 있고 판만 있다. 그러면 장기 따로 판만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이것이 결합이 됐을 때 우리는 장기를 둘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이런 요렇게 물상 결합이 되었을 때 비록 우리는 통변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주역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이런 기적인 것을 형상화시키려면 그런 형상화를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 작괴다. 바로 이 괴를 만드는 것이다. 괴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작괴를 해서 얻었다. 그래서 이걸 우리 뭐라 그런다? 득괴라 그래. 얻었다. 그래. 괴를 얻었다. 득괴라 그럽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득괴를 하게 되면 그 득괴를
찾는 방법과 걔를 찾는 방법과 그 찾았으면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고객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가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구조편에는 우선 여기에는 이제 응용편에는 아주 간략하게 상담을 깊이 있는 상담은 어디를 봐야 된다? 이론편을 가지고 있는 그 이론편에는 주역은 총 64괴가 있어요. 그죠? 상경 30경이 있고 하경 34경이 있어요. 그래서 도합 64괴를 형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64괴 중에서는 각 괴마다 6개의 효가 있어요. 6효라고. 6개의 효가 있어요. 그래서 이 6개의 효가 64개이기 때문에 384효가 돼요. 384효가. 이 384효가 사실은 이게 뭐냐? 이게 점사라. 이게 점사라. 점의 글이다. 이렇게 볼 때는 우리가 이걸 가지고 우리는 주역을 뭐라고 표현하면 점서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괴사가 있고 단사가 있고 상사가 있어요. 그럼 이제 차츰 나올 겁니다. 괴사가 있고 상사가 있고 단사가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다 모여지고 또 효사가 모여지는데 이런 괴의 상과 단의 상과 상의 상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의리학 쪽에 해당해요. 그래서 이건 철학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건 철학사라고 표현합니다. 인문학적 철학사. 바로 효사를 읽어나가는 건 이건 바로 우리가 점사다. 이건 술수적이에요. 그래서 이 술수적은 무엇을 중심으로 우리가 독해를 해나간다? 바로 효사 중심이다. 효사 중심. 그래서 우리가 일효위설이라 그래. 일효위설이라 그래요. 하나의 효를 가지고도 그 괴를 읽어낼 수가 있어요. 한 회에 다 달려있다는 어떤 힘이 그 상의는 한 효에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는 효사인데 그 효사를 하려면 주역은 깊이 있게 의리학부터 같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 효사가 능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효사를 자유자재로 가지고 놀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일본의 고도탄산이라고. 대단하신 분은 고도탄산. 이 고도탄상은 생전에 자기가 그 수많은 접을 쳤는데 스스로는 단 한 번 틀렸다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것도 맞았더라. 그러니까 한 번도 틀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분이 했던 게 바로 이 효사 중심의 효위설이에요. 효사 중심으로 그 상의를 읽어내서 점단했던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걸 행위를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역단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역단. 즉 뭐야? 역을 뭐한다? 판단한다라는 뜻이에요. 역을 판단한다. 그래서 우리를 역단이다라고 표현해요. 역단.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 작괴하는 방법을 먼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조유인물로 나눠드렸던 요걸 한번 지금 요거는 이제 이론편입니다. 이론편 중에서 오늘 특강을 위해서 발췌를 한 거예요. 오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직 역시 가본이기 때문에
출판본이 아니기 때문에 오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85쪽을 보면 척전법이라고 나와 있네요. 척전법. 척전법이라는 거는 문자 그대로 이거예요. 이게 던질 척이에요. 뭐라고요? 던질 척. 돈전. 돈을 던져서 잡게 한다라는 거예요. 돈을 던져서. 그래서 우리가 척전법. 그래. 그래서 옛날에는 돈이 뭐예요? 엽전이죠. 그죠? 그래서 엽전점이라는 단어도 씁니다. 엽전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무속인 집에 가보면 무속인의 점상에 가면 반드시 있는 게 뭐죠? 그렇죠. 엽전이 있죠. 그때.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쌀이 있죠. 또 뭐가 있죠? 오방기가 있죠. 그런 등등이 있는데 사실은 그걸 다 뭐냐면 무구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그게 점구인데 역구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현재 제대로 전수가 못 되어버린 거죠.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이제 오방기 같은 것도 뭐냐면 신령스러운 점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색상점이라고. 색상점. 이제 나중에 다 배우게 될 거예요. 색상이 색상. 문자가 들어 색깔이라는 뜻이야. 색상점. 색상. 색깔로 써. 오방이라는 게 5가지. 네, 색상. 그 다음에 척전점. 아까 엽전은 또 말했지. 척전점. 척전점이다. 그 다음에 쌀점. 역시 이제 미점이라고 그럽니다. 미점. 역시 이것도 다 주에게 우리는 진물법이라고 그래요. 진물법. 진물법. 이런 진물 다양한 이 점구를 가지고 쓸 수 있어요. 이게 옛날에는 주로 이제 가장 썼던 게 거북이었어요. 그걸 구점이라고 해요. 구점. 거북등, 이렇게 깍대기, 배복대기 이런 걸 가지고 거기다가 불로 지진 쇠꼬챙이 가지고 달궈서 하면 그게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면서 이게 소리가 나요. 이게 부엌 이렇게 사요. 그래서 복이야. 이렇게 나와. 이게 갈라지는 모습이죠. 이렇게 이 찢으면 이렇게. 이게 전복자예요. 근데 이게 거북이를 갖다가 이게 하면은 그게 딱딱하게 갈라지면서 살아있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 복의 유래. 그게 복잡하고.